난청은 환자를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호흡 전문 채널 닥터 최병윤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유전자 치료에 대한 촬영을 했었는데요. 아이가 선천성 난청으로 태어났는데 요즘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유전자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선천성 난청으로 태어나서 유전자 치료로 난청을 치료를 할 수가 있나요? 아마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의 유전자, 특히 이제 OTOF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청각신경병증 유전자에 한해서는 곧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선천성 난청 유전자는 안타깝게도 지금의 기술로는 유전자 치료가 당장 적용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인분들 중에서도 한 10년, 20년 전에 인공호흡 수술을 했는데 인공호흡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면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난청을 무조건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건가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자 치료는 현재 기술로는 유모세포가 정상적으로 살아있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성인들 난청 환자분들이 이미 유모세포가 망가졌기 때문에 인공호흡 수술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의 혜택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언론을 장식했던 기사는 리제너런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그 큰 제약 회사거든요. 빅파마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전에 유전성 난청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를 주로 하고자 하는 데시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를 합병을 해서 이 리저널한 이 회사 큰 제약 회사에서 18개월짜리 여자아이에게 유전자 치료를 해서 뭐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게 모두 약을 먹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수술장에서 OTOF라고 하는 유전자를 이제 유전자 전달을 한 거죠. 달팽이관에 있는 그러한 정원창을 열고 거기에 유전 물질을 넣고 그런 시술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 있다가 그 아이가 18개월이었던 그 난청 꼬마가 소리 반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OTOF라는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청각신경병증 아이였고요. 청각신경병증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유모세포는 살아있고 그 유모세포와 청신경을 연결하는 그런 시냅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모세포가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시냅스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그 유전자를 주입을 해서 시냅스의 기능을 되살려서 아이가 다시 듣게 만든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의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청 유전자는 모두 몇 개가 있나요? 현재까지 사람에서 알려져 있는 난청 유전자는 대략 200개 정도가 있고요. 아주 많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모든 난청 유전자가 유전자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200개 정도나 되는 난청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유전자 치료의 대상이 되는가요? 이게 일단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서는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유모세포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난청이 와 있는 그러한 난청 질환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람에서는 그게 OTOF라고 하는 청각신경병증 유전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생쥐 모델에서는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이미 수십 종의 그런 난청 유전자 생쥐 모델에서는 사실 유전자 치료가 행해져서 성공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사람에서는 적어도 현재까지 그 많은 난청 유전자 중에서 OTOF라는 유전자만 실제로 유전자 치료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그런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생쥐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사람한테는 그런 여러 가지 유전자의 치료가 어려운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생쥐의 경우는 달팽이관의 완성과 그 다음에 청력이 다 형성이 되는 것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성 난청 유전자를 하더라도 생쥐에서는 태어난 이후에 달팽이관과 청력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태어난 이후에 저희가 유전자 주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청력의 형성과 달팽이관의 형성이 대개는 엄마 뱃속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주입하려면 특히 대부분의 그 선천성 난청인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때 결국은 유전자 물질을 주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시겠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의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흔히들 유전자 치료를 하지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전자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그 달팽이관에 있는 세포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것은 놔두고 정상적인 그런 새로운 유전자를 주입하는 그런 유전자 주입 치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새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후자인데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고치는 혹은 편집하는 그러한 유전자 편집이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주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전자 주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유전자를 주입할 때 저희가 바이러스 벡터에다가 유전자를 넣어서 주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 유전자가 더 이상 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반복적으로 유전자의 주입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반복적으로 주입할 때 달팽이관에 손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역작용에 그런 그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유전자 치료의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주입한다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는 유전자 편집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지금 신문에 나왔던 이것도 역시 유전자 주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 치료를 한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인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유전자 돌연변이를 고친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입할 필요는 없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많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팽이관에 수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중에서 오직 일부분만 지금 수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난청이 회복되거나 그런 비율이 높지 않다는 부분이 이 유전자 편집 치료의 아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연구진들이 이 유전자 편집 치료의 효율을 보다 극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이내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첫 번째 방법인 유전자 주입은 지금 현재 모든 매체에 나오고 있는 방법이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편집은 유전자를 고치는 거라서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모든 OTOF 유전자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모세포가 정상적이어야 치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프 변이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환자들이 실제로 그 환자들의 유모세포가 괜찮은지 OA라고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혹은 코클리아 마이크로포닉스라는 그 검사를 시행해서 OA와 코클리아 마이크로포닉스가 있는지를 보고 유전자 치료에 합당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현재 언론에서 계속 유전자 치료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난청 성인 혹은 소아들이 유전자 치료를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유전자 치료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유전자에 국한돼서 사람에서 임상 시험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고 있는 난청에 있어서의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주입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장기 팔로우업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반복 주입했을 때 결과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유전자 치료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지금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가장
현재까지 안정되게 그 결과가 입증되고 있고 또 그 안정성도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인공화학 수술을 일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나 그런 논문을 통해서 보고되는 유전자 치료의 결과를 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직 그 유전자 치료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대상 유전자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난청 환자들께서는 잘 듣지 못할 경우에 가장 안정되게 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는 보청기 혹은 인공화학을 통해서 재활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다만 환자분들의 난청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난청의 그 경과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추후에 유전자 치료의 대상이 될지에 대한 것들을 검사해 보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